조선 인조 때인 1648년 전하. 왜 이리 호들갑인가? 일단 진정을 좀 하시게. 그것이 이것을 좀 보십시오. 대체 어떤 일이기에 이렇게 궁을 시끄럽게 만든 것일까? 이번 과거 시험의 결과가 아닌가? 이게 뭐 어쨌단 말이냐? 전하, 그 묵과에 급제한 일을 좀 보십시오. 오호, 박연이 묵과에 급제를 했는가? 드디어 고생한 결과가 나왔구나. 장하다, 장해. 묵과 급제자 박연 드시오. 드디어 조정을 시끄럽게 만든 주인공 박연이 나타났는데 박연, 묵과에 급제한 것을 축하하네. 앞으로 이 나라 조선을 위해 그대가 큰 힘이 되어주길 바라노라. 알고 보니 박연은 붉은 수염과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바로 서양인이었던 것. 조선 최초의 기화인 박연, 그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조선 인조 5년인 1627년 궁에는 한양으로 이송된 사람들로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 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것이 외국에서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손을 떼어버렸습니다. 하여 이 소신도 어찌해야 할지 이거 참. 저 아란타인들이 그들인가? 당시 표류된 외국인은 일본에서 관리했는데 벨테브레이와 그 동료들은 일본에서 받아주지 않아 처리가 곤란해진 것이다. 당시엔 외국인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인조 역시 이들에게 관심이 갔는데 머리는 노랗고 수염은 붉은데 눈은 파랗구나. 참 희한하다. 이해보거라. I guess there are cannibals in this country. Don't eat us! We don't taste good! 아니, 대체 뭐라는 것이냐? 전하, 소신이 몸짓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네가 여기서 무언가 할 말이 있느냐? What we want to say? We want to go back. 아니, 다시 천천히 한 번 더. We want to go back. Go back. 뭐라는 것이냐? 전하, 이들은 고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고백? 아니, 무슨 고백이란 말이냐? 거기까지는 소신도 잘
고백? Yes, go back. 오, 고백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가 보구나. 그래, 무슨 고백을 할진 모르겠지만 해보거라. 내 이 나라의 왕으로서 네 고백을 들어주겠노라. 하지만 서로 말이 통할 리 없으니 막막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만 했다. 허허, 이거야 참 답답해서. 전하, 그렇다고 이들을 그냥 이렇게 둘 수는 없는 일인데 어찌할까요? 당시 조선은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청나라를 통해 듣곤 했는데 네덜란드인들에 대한 소문 몇 가지도 조선에 흘러들어온 것이 있었다. 짐이 듣자 하니 이 아란타인들이 화포 기술이 뛰어나다던데 맞는가? 소신도 그리 들었사옵니다. 그럼 이리 하면 되겠구나. 지금 청나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이들을 훈련 도감에 넣어 우리 병사들에게 화포 기술을 전수토록 해라. 예, 전하, 명 받들겠사옵니다. 결국 벨테브레이와 그 동료들의 강제적인 조선 체류기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수도의 수비를 맡고 있던 훈련도감에 속해 조선인 병사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화포 사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기본적인 화포 제조술도 전수했다. 청나라에 비해 큰 발전은 아니었지만 당시 조선 화포 기술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이었다. 이후 9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여전히 조선에 묶여 변함없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What are we gonna do? It's already been 9 years. I don't know. I was hoping we'd only be here for a little while, but I don't think the king of this country is ever going to let us go. Just wonder how much Holland has changed by now. Jan! Jan! 아, 개똥이. 지금 전쟁이 났어. 얼른 준비하고 따라와. 전쟁이 뭔데? 아이, 전쟁 몰라? 이거 있잖아, 이거. War. (1636년) 조선에 억류된 상황에서 병자호란이 발발했고 훈련도감에 속해 있던 벨테브레이와 그 동료들도 참전하게 됐다. 하지만 전쟁 중 다른 동료들은 사망했고 벨테브레이 홀로 살아남은 것인데 좋지 않은 상황에 남겨진 벨테브레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1년 후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적인 항복을 한 인조. 과인이 삼전도에서 당한 치욕을 꼭 갚고 말 것이야. 그래, 대신들과 백성들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아직 전쟁의 후유증이 커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사옵니다. 헌데 왜? 무슨 문제가 있던가? 야의 움직임이 이상하옵니다. 무엇이 말인가? 어두운 밤을 틈타
수상쩍은 움직임을 시작하는데 과연 벨테브레이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 아, 개똥이 왜 그래? 아, 안 돼, 야. 아, 위에서 얀 절대 아무데도 못 가게 하랬단 말이야. 아, 개똥이 미워. 아, 가자, 빨리. 조선에 표류된 지 10년이 지나고 동료들마저 모두 죽자 벨테브레이는 조선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계속 탈출을 시도하는데 벨테브레이를 통해 화포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직접 지켜본 인조는 그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이에 인조는 벨테브레이의 탈출 시도를 최대한 막아서려 했던 것이다. 전하, 얀이 전하를 아련하길 원하옵니다. 글라하라. 떠나려는 벨테브레이와 이를 막으려는 인조.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은 어떻게 될까?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전하, 난 가고 싶어. I'm so lonely. It's been 10 years. 10년이야. 보내줘, please.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만 포기하거라. I've done everything you wanted me to do. Why won't you do something for me? 전하, 나쁜 사람이야. 저 버리장머리 아유 저거. 전하, 저대로 계속 두실 생각이시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게. 조금 있으면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할 터이니. 과연 인조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해가 중천에 있는 걸 보니 곧 낮것상이 들겠구먼. 자네 급한 일이 없으면 과인과 식사를 들도록 하지. 알겠사옵니다, 전하. 그래, 잘 지내고 있는가? 네, 전하. 전에 그 식사는 하였나? 그 아직 전이라면 함께 가시. 나 못 가. 선약이 있나 보구만. 우리 식사는 다음에 하지. 그런데 말이야, 과인이 알아보니 자네를 고향에 돌려보낼 수 있을 것 같던데 어때? 당장 돌아가겠는가? 전하, 왜 갑자기? 안 돼. 안 돼. 나 여기 살아요. I'm gonna continue to live here. I can't go. 나 가. 나 못 가. 알겠네, 알겠어. 갑자기 달라진 벨테브레이. 그는 왜 탈출을 포기한 걸까? 전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한 달 전만 해도 그렇게 고향에 가겠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돌아가면 안 될 중요한 것이 생긴 거겠지. 마냥 행복한 표정의 벨테브레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얀,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무것도. 에이, 아무것도 아니긴. 그거 저 주려고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좋다. 금일엔 글 공부가 더 재밌겠는데요? 그럼 우리 글 공부하러 들어갈까요? 좋아.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인조가 벨테브레이에게 붙여준 글공부 선생이었는데
이후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그와 더불어 벨테브레이의 우리말 실력과 조선에 대한 애정도 날로 늘기 시작했다. 벨테브레이를 조선에 정착시키기 위한 인조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다. 결국 부부의 연을 맺게 된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이리 혼례도 올렸으니 백년해로하며 잘 살도록 하게. 다 전하께서 이리 연을 만들어 주신 딱 때문 아니겠습니까?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런가? 내 이참에 선물을 하나 더 주지. 자네도 이제 조선 사람이 다 됐으니 이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름 말입니까? 과인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박가의 연못 연, 박연 어떤가? 얀과 가장 비슷한 이름 같은데. 박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전하의 성은에 만극하나이다. 그렇게 인조에게 이름까지 하사받으며 서양인 최초로 귀화를 하게 된 박연. 이후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맡아오던 화포 기술과 함께 높은 수준의 학문까지 익히게 되면서 서양인의 외모로 조선의 관직을 얻게 되는데, 인조실록에도 당시 무과에 박연을 비롯한 여러 무인들이 뽑혔다고 기록돼 있다. 5년 후 16대 왕이었던 인조가 승하하고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있던 효정이 조선 17대 왕으로 즉위했다. 박연 대장님. 개똥이. 어딜 그렇게 가십니까? 난 몰라. 갑자기 승무원에서 불러가지고. 야, 자네 어디 가는 길인가? 이번에 수비대장님께서 아들을 낳아서 사람들에게 한 잔씩 돌린다고 해서 그리 가는 길입니다. 아 정말? 이야, 그 사람의 인성이 참 괜찮네. 대장나리께서는 안 오시렵니까? 내 원래는 일을 마치고 갈 터이니 내 잔도 남겨두게. 알겠습니다, 대장나리. 작주의 돼지고기가 한 점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데. 아이고 얼른 좀 오시게 좀.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얼른 오게 좀. 오게. 이 대체 이자가 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자네가 꼭 필요했네. 자. 놀랍게도 박연 이후 또 다른 서양인이 나타나 궁에 호송됐던 것.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조선에 왔던 걸까? 대체 이게 무슨... 이 제주도 앞바다에 배가 한 척 표류했는데 그 이자를 포함해 총 38명이 이송되었네. 그런데 이자들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딜 가려 했는지 도통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자네가 그 말을 한번 해보게. 그렇죠. 효종실록에 의하면 1653년 난파된 선박이 제주도에 표류해 38명의 서양인이 궁으로 호송됐는데 박연이 통역을 위해 그들을 만나게 됐다고 기록돼 있다. Are you a Hollander? I'm Hendrik Hamel from East India Company. Tell them to send us to Japan.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하멜 표류기의 저자로 알려진 헨드릭 하멜이었다. 이자가 대체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잃어. 무엇을 말인가? 그것이 제가 아란타어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조선에 정착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박연은 그동안 쓰지 않았던 자신의 모국어까지 잊어버린 것이다.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그러니까 하멜. That's right. My name's Hamill. And you?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잠깐. Wait. Slow. 뭐지? 뭐라고 해야지? Do you belong to Holland? That's right. I'm from Holland. It's nice to finally meet someone I can talk to. You have no idea how frustrating it's been. Holland. I'm from Holland. Yes, You too. we're from Holland, right? 점차 모국어를 기억해낸 박연. 고국 사람들과의 만남에 벅차오른 그는 옷깃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석재고에 전해진다. 아직도 울고 있는 겐가? 전화를 뵙습니다.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키우고 있던 효정이 박연을 찾아왔던 것. 그래. 내 듣기로는 그 아란타인들과 말을 좀 통했다지. 그간 잊고 지냈던 고국어가 드문드문 기억이 나사옵니다. 그렇군. 내 지체 않고 얘기를 하지. 과인은 그들을 자네처럼 조선인으로 만들고 싶다네. 가능하겠는가? 네? 어찌? 청나라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 조선의 국력은 발전을 못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이 도와준다면 국력을 증대시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네가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소신 그 모습은 바꾸지 못하였지만 속은 완벽한 조선인이옵니다. 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못하겠사옵니까? 그래. 내 자네만 믿겠네. 얼마 후 효정의 밀명을 받은 박연. 하멜 일행을 만나 그들을 조선에 정착시키기 위해 설득을 시작했는데 I've been meaning to ask you, how long do we have to stay here? I want to go to Japan now. We need to get ready, so we have to wait a little bit longer. Tell me the truth. Are you trying not to send us? You're right. You would be a great help to this country. And if you settle down, you'd have lots of wealth and fame. No. You come with us. I mean, how long do you want to be stranded here? I'm from Joseon Dynasty. This is my home now. There's no reason for me to leave. I don't get it. You can try and not send us, but we're going, no matter what.
박연의 끈질긴 설득에도 하멜의 마음은 완강했다. I won't see you again then, huh? Maybe. Well, take care. And thank you. Goodbye. And be safe. 조선에 정착해 혼인을 하고 관직까지 얻은 박연과 달리 하멜 일행은 갖은 고초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탈출을 시도했다. 두 남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서방님, 혹시 그 소식 들으셨사옵니까? 무엇을 말이요? 몇 년 전 이곳에 온 아란타인들이 탈출해 외국으로 떠났다옵니다. 결국 그리 되고 말았구려. 아쉽지 않으시옵니까? 무엇이 말이요?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텐데요. 내 가족이 이곳에 있고 내 나라가 이곳인데 뭐가 아쉽겠소? 나 조선인 박연이요. 방금 영상에서 본 서양인 중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이 있었죠. 바로 하멜 표류기의 저자로 알려진 하멜입니다. 하멜과 그 일행은 조선에 억류된 동안 정착해 잘 살고 있는 박연과는 달리 꾸준히 탈출을 시도했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탈출에 성공한 하멜은 유럽의 조선을 알린 첫 번째 책 하멜 표류기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멜 표류기는 사실 기행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밀려있던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동인도 회사에 제출한 일종의 보고서였는데요. 그런데 그 보고서였던 하멜 표류기를 보면 하멜이 조선에 있었던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인은 거짓말을 잘하며 남편을 죽인 여인을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 어깨까지 묻어두고 옆에 나무톱을 놓아 그 여인의 목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자른다 라는 확인되지 않는 풍습까지 기록하며 조선을 미개한 나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온 서양인은 박연과 하멜이 처음이었을까요? 두 사람보다 먼저 조선에 온 서양인들이 있었습니다. 선조수종실록에 등장하는 마리라는 인물인데요. 동양 사람 막생가와 서양 사람 마리가 배로 표류하였는데 조선은 마리 일행을 중국으로 가는 사신편에 돌려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몇몇의 서양인들이 조선을 찾았지만 정착하여 끝까지 남은 이는 박연이 유일했습니다. 사실 하멜 표류기에 의하면 박연이 임금에게 떠나겠다고 말하자 임금이 날개가 있거든 가라고 했다라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박연 역시 처음에는 조선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박연은 진정한 조선인이 되었고 최후까지 조선인으로 살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멜 사건 이후 실록이나 사료에 박연에 대한 행적은 나타나지 않지만 최초의 귀화한 서양인으로 박연을 기억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네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용설란이라고 들어봤는가? 새하얀 꽃이 어찌나 청초하고 아름다운지. 한데 딱 그런 여인이 궁을 있다지 뭔가. 한 번 웃었다 하면 온 세상을 밝힐 정도로 아름답기 그지없다는구만. 헌데 말이지. 더럽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용설란 꽃을 피우지 못한 자는 죽음이니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왕후 오셨소.
네가 온 뒤로 이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지 않느냐?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왕후, 그만하시오. 보사야, 괜찮은 것이냐? 예. 제왕께서는 정녕 이 나라의 군주가 맞으시옵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왕후? 이것이 온 뒤로 신첩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은 말도 안 합니다. 헌데 백성의 목숨이 장난입니까? 이 천한 것을 못 느낀 죄로 대체 몇 명이 더 죽어나가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이 나라의 모든 것은 왕이 나의 것이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이오? 뭐요? 여인에게 미혹돼 백성을 버리는 왕이라니. 이 나라가 어찌 될지 심히 걱정입니다. 도무지 웃음을 보이지 않아 유왕의 애간장을 녹인 포사. 하지만 그녀의 웃음은 훗날 큰 파국을 불러오게 되는데, 과연 포사의 웃음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때는 기원전 778년.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오늘이 너와 내가 만난 지 987일째 되는 날이라지. 어젠 986일째 되는 날이라고 금괴를 주시더니. 어찌된 일인지 좋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포사. 왕의 총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좀처럼 웃는 법이 없었다. 왕후마마께서 아시면 어쩌시려고 이런 걸 또 준비하셨습니까? 왕후 따위는 신경 쓰지 말거라. 나는 포사 너만 즐거우면 되느니라. 알겠느냐? 포사야, 너는 내가 이리 너를 아끼는 것이 기쁘지 않은 것이냐? 기쁘옵니다. 얼굴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 같은데. 대체 왜 웃음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냐? 부모 없이 자란 것도 모자라 아는 이 하나 없는 타국에 팔려온 처지. 세계 웃음이란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포사야, 앞으로 내가 더 잘할 터이니 지난 과거 따위는 잊거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웃지 않는 포사 때문에 유왕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날씨도 좋고 우리 포사도 내 옆에 있고 술이 술술 들어가는구나. 술을 더 가져오너라. 예. 송구합니다. 지금 내가 너의 미소를 본 것이냐? 저 아이의 옷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으니
잠시 기분이 좋아졌을 뿐이옵니다. 그래,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기분이 좋다 이거지. 고대하던 포사의 미소를 본 유왕.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왜 아직도 안 오는 것이야? 마마. 들거라. 어찌 오늘도 이 옷인 것이냐? 분명 며칠 전 새 비단이 들어온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새로 들여온 비단이 모두 편전에 있사옵니다. 뭐라? 편전? 더 세게 찢어보거라. 어찌하느냐 보사야, 이제 기분이 좋아졌느냐? 이 소리가 아니옵니다. 그거 말고 그 옆에 걸 찢어보거라. 그래 보사야, 이번엔 어찌하느냐? 이 소리도 아니옵니다. 안 되겠다.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비단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는 웃는 대단을 대령토록 하라. 예. 또한 포사를 웃게 하는 자에게 천금을 하사할 것이니 모두들 그리 알도록 하라. 포사의 미소를 다시 보기 위해 천금까지 내건 유왕. 이런 유왕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천금매소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였는데, 하지만 여전히 웃지 않는 포사 때문에 주나라의 국고는 점점 비어갔고 신하들의 근심만 늘어갈 뿐이었다. 그런데 장군님, 저것 좀 보십시오. 아니, 저것은 봉화 아닌가? 무슨 병고가 생긴 게 틀림없네. 어서 궁으로 갈 채비를 하게. 예. 궁에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 조장군. 제왕께서 무사하십니까? 아니, 어찌... 아니 이게 누군가? 이 조장군 아닌가? 응? 궁에는 어인일인가? 다름이 아니오라. 봉화가 피어올라 혹 제왕께 병고가 생긴 줄 알고 이리 급히 와봤사옵니다. 아, 봉화. 얘기를 못 들은 모양이구만. 요새 통 봉화를 울리지 않아서 내 봉화를 한번 울려보라고 명한 것일세. 예? 아니, 우리 조장군이 이리 급히 달려온 걸 보니 봉화의 위력이 좋긴 좋은가 보구려? 응? 아이, 궁엔 아무 일도 없으니 안심하고 편히들 돌아들 가시게나. 예. 이보게, 급히 오느라 시장할 터이니 술상 푸짐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내도록 하거라. 궁 안의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킨 웃음소리.
놀랍게도 포사가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천금으로도 살 수 없었던 포사의 웃음. 대체 어찌된 일일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포사의 웃음이 맞는 것이? 예, 그렇사옵니다. 네가 지금 웃음을 보인 것이냐? 저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웃기지 않사옵니까? 꼬리에 불 붙은 망아지 마냥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는 금세 나라 잃은 표정으로 축 처져 돌아가니 저보다 더 우스운 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아느냐? 그래 한 번 더 웃어보거라. 난생 처음 포사의 한박 웃음을 본 유왕은 그녀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게 되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하늘의 기운이 좋지 않으니 지금 당장 봉화를 올리거라. 지난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당장 봉화를 올리거라. 이후로도 포사의 웃음을 보기 위한 유왕의 봉화 장난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로 인해 유왕과 포사는 신하와 군사들의 신임을 점점 잃어갔다. 며칠 후 이른 아침 포사를 찾아온 이가 있었으니 왕후였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너의 그 천박한 웃음 때문에 나라 꼴이 어찌 돼가는지 모르는 것이야. 저는 그저 웃음이 나와 웃은 것뿐이온데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불만이 있으시면 제 왕께 직접 찾아가시든지요. 뭐라? 내 이것을 왕후! 지금 뭐하는 짓이오? 아니 포사야, 얼굴이 왜 이러는 것이냐? 왕후, 지금 왕후가 이런 것이오? 잠시 여인들끼리 할 얘기가. 제왕, 이런 악독한 여인 같으니라고 감히 우리 귀한 포사 얼굴에 손을 대? 오라, 그러고 보니 우리 포사가 오랫동안 웃지 않았던 것이 다 왕후 때문인 모양이오. 대체 우리 포사를 얼마나 괴롭힌 거예요? 제발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제왕! 제왕께선 사악한 저것의 소나기에서 놀아나오 계신 겁니다. 듣기 싫소. 오늘부터 이 나라의 왕후는 포사가 될 것이오. 밖에 못 들어가느냐? 당장 이 사악한 여인을 궁 밖으로 쫓아내거라. 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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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 포사에게서 헤어나지 못한 유왕은 결국 극단의 선택까지 하고 마는데 졸지에 모든 것을 잃은 신왕후. 고아 출신인 이 천한 것에게 왕후 자리를 빼앗긴 기분
어떠십니까?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우리 가문이 어떤 집안인 줄 모르는 게야? 제 아무리 좋은 집안이면 뭐합니까? 제왕께선 고아 출신인 이 포사만 바라보시는데. 보사 내 인연! 내 기필코 오늘의 치욕을 대갚아 줄 것이니라. 부모 없이 자란 이 천한 것의 아들이 태자가 될 것이고, 대대손손 이 나라의 왕은 포사의 핏줄로 이어질 것입니다. 웃음으로 유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포사는 결국 왕후 자리까지 꿰차며 더욱 큰 욕심을 내게 되는데, 얼마 후 포사의 아들이 태자가 됐고 주나라는 포사의 세상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웃음을 되찾은 포사. 이후로도 포사를 향한 유왕의 애정은 사그라질 줄 몰랐고, 이들의 지나친 사치와 향락으로 인해 주나라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제왕,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잠시 들어가겠사옵니다. 아침부터 웬 소란인 게냐? 큰일 났사옵니다. 지난밤부터 도성박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사온데 반란군이 쳐들어올 것 같다는 소식이 당도했사옵니다. 뭐라?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포사와 나는 짐을 쌀 터이니 너는 당장 봉화로 올리도록 하거라. 예, 폐하. 주나라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장군님! 장군님! 무슨 일인가? 저기! 다행히 봉화 연기를 발견한 군사들. 서둘러 가야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사연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군사들은 도착하지 않았는데, 제왕! 제왕! 왜 이리 늦은 것이냐? 근데 왜 혼자 온 것이냐? 때마침 도착한 군사들. 그런데 왜 이러는 것이냐?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으니, 군사들을 이끈 이는 다름 아닌 쫓겨난 신왕후였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늦기 전에 부디 백성들을 위한 정사를 펼치십시오, 형님. 놈은 고구려 국왕의 것을 훔쳤다는 놈이 아니더냐? 대체 뭐하는 놈들이기에 그놈을 하나 찾지 못한다는 것이야? 불불 그놈의 초상화를 전국에 붙여 수배령을 내려라. 이렇게까지 해서 날 찾으시겠다. 당장 그놈을 잡아오너라! 왕궁이 반란군의 습격 위기에 처한 그때, 장군님! 장군님! 무슨 일인가? 저기! 서둘러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모르겠는가? 또 그 계집을 위한 장난질일 테지. 아, 그렇습니까? 거기 가서 웃음거리가 될 바엔 차라리 잠이나 더 자투게나. 유왕의 거듭된 거짓말에 군사들은 더 이상 봉화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이 주나라 왕궁을 장악한 반란군. 그 중심엔 신앙후의 가문이 있었던 것. 부인이었지. 애타게 기다리던 군사들이 이리 왔는데 뭘 그리 놀라십니까? 제왕께선 제 아버지의 세력이 꽤나 크다는 것을 잊으신 모양입니다. 저를 그리 천대하고도 무사하실 줄 알았습니까? 이미 이 궁에선 제왕의 사람들은 다 목숨을 잃었고 제 아버지의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곧 우리 아들 의구가 왕위를 물려받을 테지요. 부인, 잘못해서 내 왕위는 우리 아들 의구에게 물려주겠소. 그러니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의구는 내 아들이지 않소. 그리하면 저와 약조 하나 해주시지요. 뭐든지 말해보시오. 저 천한 것을 기방에 파시죠. 뭐요? 왜요? 차마 기방에 팔지는 못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사람 모두 다 저승길로 가는 수밖에요. 하면 내가 우리 주나라를 위해서 여인 따위는 깨끗이 잊어야겠지. 부인, 저 아이는 부인 마음대로 하시오. 제왕, 뭐하느냐? 지금 당장 저것을 기방에 갖다 버리거라. 제왕, 이건 놓거라.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리 하시는 겁니까? 이 나라가 지금 누구 때문에 망국의 길을 걷고 있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니? 제왕이 혼자 좋아 버린 일인데 왜 죄값은 다 제가 치러야 한단 말입니까? 내 뭐라 하였느냐? 내 기필코 그날의 치욕을 갚아준다 하지 않았더냐? 천발 말고 썩 꺼지거라. 제왕, 이거 놓거라. 역시 제왕의 그릇은 딱 이 정도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부인? 혼란에 빠진 이 나라는 저와 우리 아들 의구가 잘 이끌어갈 터이니 제왕께선 걱정 말고 이만 떠나시지요. 부인, 지금 날더러 어딜 가라는 게요? 자기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하는 놈이 이 나라를 이끌었으니 주나라가 이될 수밖에. 포사의 웃음을 얻기 위해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유왕. 이미 기울 대로 기운 주나라 역시 유왕의 사망 후 1년도 채 안 돼 멸망하고 만다. 경국지색 포사의 웃음을 보기 위해 벌인 유왕의 무모한 행동. 이는 나라를 없앨 만큼 어리석었고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다. 때는 294년 고구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네. 아이고, 여기 내 신발. 이놈이.
이놈아! 젊은 놈이 떠돌이 생활하는 것이 불쌍해서 지워줬더니만 은혜도 모르고 신발을 훔쳐가? 이런 도둑놈 이놈! 난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생사람은 그만 좀 잡으시게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소금 장수 주제에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 놈은 더 맞아야 정신 차릴 놈이 놈아. 이놈 도둑놈 이놈. 난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그만 좀 하시게. 대체 뭔 일이야? 아이고 마침 잘 들어왔네. 이놈 좀 잡아가시오. 글쎄 이놈이 이 늙은이가 가장 아끼는 신발을 훔쳐가려 하지 뭔가 이 신발을. 아유 내 신발.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어디 훔칠 게 없어서 어르신 신발짝을 다 훔치냐?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소금뿐이나 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사람이 아닐세. 어허? 이 젊은 놈이 말하는 모양새 좀 보소. 네 이름이 뭐야? 어서 말하지 못해? 소금 장수는 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걸까? 네놈들은 대체 뭐하는 놈들이기에 여럿이서 그놈 하나 찾지 못한다는 것이야. 송과오나 방방 곳곳을 다 뒤지고 있지만 어디로 숨었는지 당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사옵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굶어 죽은 것은 아닐지요? 죽었다면은 반드시 시체라도 찾아내서 내 눈앞에 데려와야 할 것이야. 예. 이 새끼 같은. 대체 네놈 이름이 뭐냐고? 나는 이름이 없어. 네놈이 관아에 끌려가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내 네놈이 두 번 다시 소금 장수를 못하게 할 것이니라. 따라와! 챙겨! 소금 장수는 대체 왜 끝까지 신분을 밝히지 않는 걸까? 그러게 내가 소금 좀 더 달라고 했을 때 인심 썼으면 내가 이리 신발까지 숨겨주진 않았을 것인데. 아이고 비리어난 놈. 알고 보니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것인데 당장 그놈을 잡아오너라. 왕의 노여움을 사는 소금 장수. 과연 그는 누구인 걸까? 도둑의 누명을 쓴 채 소금까지 모두 빼앗긴 남자.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 누구요? 송과옹아, 제가 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는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웬 비렁뱅이가 찾아와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섞어지 못해? 섞어줘! 응? 이걸 잠시 맡겨두면 밥 한 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연호 이거 완전 상습범이구만. 결국 또 관아로 끌려오고만 소금 장수. 지난번에 녹파의 신발이더니 이건 또 어디서 훔친 게야?
저놈이 훔쳐도 적당한 걸 훔쳤어야지. 그 귀한 가락지를 내가 저작거리에 내다 팔면은 나도 도둑놈으로 몰릴 텐데 저 누굴 바보로 하네 확. 안 그래도 나라님이 나라 돈을 마음대로 써대는 통에 나라가 뒤숭숭한데 너 같은 놈들까지 설쳐대면 이 나라가 어찌 돌아가겠느냐?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그래, 네가 어떤 놈이길래 이런 값비싼 것을 품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냐고. 어디 네 놈의 이름이나 들어보자. 오늘도 이 꼭 다물고 있을 게야. 대체 네 놈의 이름이 뭐냐고. 소금 장수의 이름은 다름 아닌 을불이었다. 그는 왜 도망자 신세가 된 걸까? 그러니 자네의 말은 을불 그놈의 초상화를 전국에 붙여 수배령을 내려라. 예. 마을 깊은 곳에 숨어 지낸다면 아무리 많은 인력을 동원한다 해도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금은보화를 내걸어 백성들을 동원하자. 예. 그거 좋은 생각이로구만. 혹 찾게 되면 바로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그놈은 고구려 국왕의 것을 훔쳤다는 놈이 아니더냐? 그것을 찾으려면 그놈의 숨통이 살아있으면 아니 될 테지. 을불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봉상왕. 과연 을불이 훔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까지 해서 날 찾으시겠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곧 원하시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봉상왕을 피해 숨어 살던 을불은 큰 화를 당하고 마는데 누구요? 이제야 정신이 드십니까? 이곳은 어디인게요? 이틀 전 저작거리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해 이리로 모셨습니다. 이틀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시더군요. 무슨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몸이 회복될 때까지 며칠 더 쉬다 가십시오. 다행히 한 여인의 도움으로 인해 목숨을 건진 을불. 당분간 그곳에 숨어 지내기로 하는데 며칠 후 이리 주십시오. 몸은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그럼 다 낭자 덕분이요. 나도 밥값은 해야 될 테지. 혼자 살고 있는 게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었사온데 작년에 돌아가셨사옵니다. 그렇구만.
미안하오.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준 모양이고. 기력이 회복된 듯 보여 다행이옵니다. 외롭게 살아가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점차 친밀해졌다. 옥현 낭자의 음식 솜씨는 어릴 적 어머니의 맛이 생각나서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늘 찬이 변변치 못한데 그리 생각해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헌데 소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왜 저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시옵니까? 내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오. 때가 되면 알려줄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젊은 사람 같은데.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젊은 사람 같은데. 어찌 이런 일이... 을불이 쫓기는 신세임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진 여인. 그녀는 무슨 생각인 걸까? 야심한 시각,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어딘가로 향하는 여인. 그런데 누군가와 거래를 하는 그녀. 결국 여인은 정들었던 을부를 배신하려는 걸까? 며칠 후 여인의 집 앞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는데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아니, 위기에 처한 을불. 그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일주일 후 이제 오셨습니까? 다들 어디 간 것이냐? 폐하를 기다리다 날도 저물고 해서 다들 물러가라 했습니다. 내 새 왕궁이 완성되어 가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서 조금만 마신다는 것이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사옵니다, 폐하. 더 좋은 소식? 새 후궁이라도 드린 것이냐? 을부를 찾았습니다. 뭐라? 울불? 지금 궁으로 향하고 있으니 며칠만 더 기다리시면 직접 목을 뵐 수 있으실 겁니다. 드디어 그놈을 잡았다. 내 이놈의 감히 백부의 것을 훔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알고 보니 을불은 봉상왕의 조카였던 것.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네 놈이 얼마나 대단한 성인인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은 나보다 네 놈을 더 좋아한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내가 널 살려둬서 되겠느냐? 백성을 등진 왕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안 늦기 전에
부디 백성들을 위한 정사를 펼치십시오, 형님. 이런 주제는 없는 놈 같으니라고. 잘 가거라. 왕권 강화를 이유로 을불의 아버지이자 동생인 돌고를 죽인 봉상왕. 이놈의 아들 을불, 그놈은 어디 있느냐? 그것이 그놈도 어서 당장 잡아오너라. 예. 당시 봉상왕의 야욕은 누구도 말릴 수 없었는데 남은 왕족인 을불마저 없애기 위해 봉상왕은 궁을 도망친 을불을 찾으려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이다. 돌고 그놈이 떠나고 백성들의 마음은 그의 아들인 을불에게로 향했다지. 제비를 쏙 빼닮은 그놈을 내 살려둘 수가 없지. 곧 뜻대로 되실 겁니다. 헌데 요즘 멧돼지들이 마을로 내려와 피해를 보는 농가가 많다 하옵니다. 폐하께서 멧돼지 사냥을 나가시면 민심을 거두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사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로구나. 응? 간만에 사냥을 나갔더니 기분이 아주 좋구나. 그러합니까, 폐하? 저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어찌 니놈이... 놀랍게도 봉상왕의 자리를 차지한 이는 다름 아닌 을불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오랜만입니다, 백부님. 니놈이 왜 내 옷을 입고 내 방에 있는 것이냐? 국상,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전하, 이제 그만하시지요, 폐하. 전하가 왜 나한테 이러는 겐가? 폐하께서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고구려의 왕은 저분이시옵니다. 갑자기 을불의 편에 선 창조리.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버지. 야욕으로 인해 천륜을 범한 봉상왕. 사실 창조리는 봉상왕의 폭정에 고민이 깊었는데 폐하, 새 왕궁 건축에 더 이상 백성들의 노역을 동원하시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백성! 공안에 돌고 같은 놈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이야?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한 놈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야! 국상 창조리는 혼란에 빠진 고구려를 위해 큰 결단이 필요했고 그가 떠올린 사람은 바로 을불이었다. 그러니 자네의 말은 을불 그놈의 초상화를 전국에 붙여 수배령을 내려라. 예. 그거 좋은 생각이로구만. 이 자리의 주인은 폐하가 아닌 듯하옵니다. 그렇게 창조리는 을불을 봉상왕보다 먼저 찾기 위해 수배령을 제안했던 것.
여인이 은밀히 만난 사람 역시 창졸이었는데 내가 메시로 갈 때까지 잘 좀 보살펴 주시게나. 예. 을부를 도운 여인 역시 창조리의 사람이었던 것. 아니, 어찌 국상이 이곳까지? 왕손께서 고구려의 왕이 되주십시오.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야? 지금의 국왕은 극악무도하여 여러 신하들과 함께 왕을 폐위하려 몰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성께서는 행실이 검소하고 인자하시니 선왕의 대를 이을 수 있으실 겁니다. 나는 이제 야인이지 왕손이 아닙니다. 제 몰골을 좀 보십시오. 지금의 왕은 민심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 되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부디 불쌍한 백성들을 생각하시어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을불이 고민에 휩싸인 그 순간에도 봉상왕의 폭정은 계속됐고, 그럴수록 백성들은 강제 노역과 굶주림으로 인해 더욱 곤궁에 처하게 됐다. 결국 보다 못한 을불이 백성들을 위해 창조리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다. 침착하거라. 난 네 애비의 형님이라는 걸 잊은 것이냐? 형님 된 몸으로 어찌 아우를 죽이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백부님의 손에 목숨을 잃은 그 날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괴로워한 줄 아십니까? 미안하구나.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을 테지. 그러니 제발 아우까지 죽여가며 그래도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으셨습니까? 그리하면 보란듯이 잘 이끄셨어야지요. 백성들이 굶주림에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나라입니까? 미안하구나. 백성들이 굶주림에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나라입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백부님의 목을 베면 백부님과 다를 것이 하나 없는 거겠지요. 평생 옥에 갇혀 죄값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끌고 가거라! 뭐라! 진짜 놓지 못하겠느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저의 선택을 칭찬해 주실까요? 물론이지요, 폐하. 폐하께선 눈과 귀가 밝으시니 분명 성군이 되실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눈이 밝아 보이는 것만 믿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귀가 밝으니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계시지 않으실 것이 아니옵니까? 부디 한 명 한 명의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창조리의 도움으로 왕이 된 을불. 그가 바로 고구려 제15대 왕 미천왕이다. 국상 창조리의 선견지명과 결단이 고구려의 운명을 바꾼 것인데, 그렇게 새왕이 된 미천왕은 고구려의 영토 확장에 기여하며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끈 성군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소금장수에서 왕이 된 을불,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심엔 바로 국상 창조리가 있었습니다. 봉상왕의 폭정을 보다 못한 창조리가 나라를 위해 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봉상왕의 폭정이 어찌나 심했든지 오죽했으면 봉상왕의 폭정에 하늘도 노해 전제지변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봉상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극도의 사치를 일삼으며 궁궐짓기를 즐겨합니다. 이에 창조리는 봉상왕에게 직언을 올립니다. 천재가 거듭되고 흉년이 드니 하늘을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봉상왕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는데요. 임금이란 백성이 우러러보는 존재인데 궁실이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보일 수 없지 않겠는가? 라며 반성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창조리를 나무랐죠. 이때 창조리는 결심합니다. 봉상왕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왕족인 을불을 하루빨리 찾아 새 왕을 세워야겠다. 당시 고구려 왕실에서 창조리와 같은 뜻을 지닌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창조리는 봉상왕과 사냥을 떠난 자리에서 대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는 내가 하는 대로 하시오 라고 하며 모자에 갈대잎을 꽂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 대신들 역시 모자에 갈대잎을 꽂았고 창조리는 대신들과 함께 봉상왕을 밀실에 가둔 후 을불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조리가 선택한 을불은 백성들의 생활을 몸소 체험했기에 누구보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는데요.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군을 징벌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라 정당한 행동이다. 창조리의 쿠데타는 반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구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대는 단순한 글쟁이가 아니다. 예술가이고 천재인이라. 한석봉. 여인이라면 아주 환장을 합니다. 아, 좋다. 거짓일 경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